교육부 박백범 차관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백범입니다. 예.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늘 이제 고3 학생들의 이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연기가 된 건데 어떠세요? 그 등교 개학이 이제 연기한 부분이 상당히 발빨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요. 결정 내리시는데 고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등교하겠다고 발표한 게 5월 4일이고요. 그때만 해도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발표하면서 조금이라도 등교 수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네. 불행하게도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최소 6개 시도 이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 중에도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그 동선이 겹치는 사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조치를 하면서 질병관리본부나 중대보건 등 방역당국 그리고 시도교육청, 교원단체와도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가장 큰 관심은 이 방역 문제 그리고 이 입시 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방역 부분은 뭐 잠시 뒤에 얘기 좀 나누고 먼저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이제 일주일 연기가 되면서 원래 이제 그 치러지기로 했던 이 학력평가 있잖아요. 전국 연합 학력평가도 일주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연기되다 보면은 이 대입에도 좀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학력평가는 지금 매달 그 자율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거는 내신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4월 9일 날 원격 수업을 개시하면서 발표된 대학 입시 일정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만 일주일 미뤄졌을 뿐이지 수능 일자라든지 학생부 마감 일자라든지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도 이제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을 정하고 있을 텐데요. 그게 네.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고된 대학 입시 일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흔들림 없이 그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또 이 학부모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중간고사 기간과 또 6월 이 모의평가가 좀 겹치면서 뭐 좀 이것도 좀 모의평가도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라고 합니다. 예. 그 시기는 그대로 갈 예정이고요. 학교에서 원래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6월 둘째 주나 첫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중간고사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겹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학교에서 조정을 할 걸로 그렇게 저희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겹칠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또 하나 좀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 게 이제 수시로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또 학생부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많은데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지금 이제 텅 비어 있단 말이죠. 네,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등교 수업할 때보다는 학생부 기재 분량이 적을 거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원격 수업 중에서도 학생부 기록이 가능하고 또 설사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학생부 기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했던 수업 내용을 등교 수업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때 기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특정하게 불리하고 누가 특정하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 차관님한테 여쭤볼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고3 학생들은 뭐 다 같은 조건이지만 또 이제 재수생들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3학년 1학기를 겪은 재수생하고 예. 지금 현재 고3하고 학생부 분량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거 다 감안해서 입학사정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전 국민적,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입학사정을 하겠다, 그럴 계획이다는 얘기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경향이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정시 쪽으로 치중을 하고 이 수시는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정시에 너무 그쪽으로 포기하고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또 그만큼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너무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꼬박꼬박 하고서 충실히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다들 원칙은 알고 계시지만 또 차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 학부모님들이나 또 수험생들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걱정은 이제 등교는 일주일 연기가 된 거잖아요. 20일로. 네. 근데 이 코로나19의 이 재확산, 이 속도가 다시 좀 커져서 20일에 또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좀 걱정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약간 대비하고 계세요? 네네. 저희 생각에는 고등학교 3학년은 크게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한 20일 날 등교 수업을 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년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 방역 당국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많이 분산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이번 주는 고2가 나오면 고1은 원격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는 고1이 원격 수업을 하면 고2가 등교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서로 엇갈려 가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분산을 좀 시키면 그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이제 논평을 낸 걸 보면 이제 이 등교 연기 여부에 대한 좀 정확한 기준, 이를테면 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라든가 아니면 이 방역 당국의 이 감염병 위기 단계라든가 뭐 이런 기준들을 이 교육 당국도 좀 정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원격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밑바탕으로 해서 상황이 호전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등교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원격 수업만 받아가지고서는 채울 수 없는 여러 가지 학생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 인성교육, 또 등교에서 확인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격 교육이 이제는 기본 밑바탕이 되면서 상황이 호전이 되면 바로 등교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입시를 앞둔 이 고3 학생들의 이 걱정, 또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고요. 이제는 좀 방역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이 초중고등학교는 다 이제 온라인 개학이 됐고 등교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좀 대면 수업이 시작됐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많잖아요, 대학가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계속 대면 강의를 가야 되나요? 좀 취소해야 되는 게 맞나요?
예, 지금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면 수업은 주로 소규모의 그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을 중심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또 네. 많은 대학이 이미 그렇게 시작된 대면 수업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일 날 어저께죠. 예. 교무처장 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우선 지금 이태원과 관련된 우리 학생과 교직원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또 대학에서 스스로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원격 교육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격 교육이 대학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등교 수업으로 또는 실기나 실험 같은 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정상적이면 20일부터 고3 학생들의 시작으로 이제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될 텐데 어떤가요? 이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대해서 좀 교육부가 좀 특별한 세부 지침을 내려놓은 게 있겠죠, 당연히. 예, 여러 번 학교에 안내를 했고 예. 학부모님들한테도 안내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방역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등교하기 전에는 집에서 자가 진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나 기침, 메스꺼움, 심지어는 설사나 미각 후각 마비 증상이 있으면 네. 그 앱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에다 신고를 하고 집에서 머무르셔야 되고요. 등교하는 동시에 교문이나 현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점심 식사 전에 발열 체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여러 가지 체온계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책상을 닦는 그런 그 소독제,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또 수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급식의 경우에도 한 줄로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급식실에 칸막이를 가림막을 해놓는다든지 예. 또는 교실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물리적인 준비는 거의 100% 지금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 점심 먹기 전에도 발열 체크를 한 번 더 하네요. 예,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등교와 동시에 그다음에 점심 전에 이런 식으로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씩 발열 체크하도록 돼 있고요. 집에서 네. 또 한 번 발열 체크하고 등교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3번 이상은 발열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낮에는 이 기온이 꽤 올라간다고 하는데 요즘도 낮에 이 직장에서도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맞습니다. 계약을 하면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관심사였습니다. 맞습니다. 에어컨과 공기 정화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주의를 좀 가져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예. 좀 많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는 시간에는 모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 번씩 시켜주고요. 또 에어컨이나 기타 순환식이 아닌 공기정화기를 쓰는 경우에는 창문을 좀 3분의 1 정도씩은 열어놓고 조금 전기요금이 들더라도 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지침을 학교에다 안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어컨 틀면서도 이 창문을 좀 열 수 있게. 예. 환기를 시키면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상가에 에어컨을 돌릴 때도 과거에는 이 문을 닫게 했었는데 지금은 문을 열어놓게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학교도 당연히 에어컨을 틀면서 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걱정이 이제 꼭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다 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예.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수업 중에도요? 예. 수업 중뿐만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옆에 친구나 동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지켜야 될 수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보건 마스크는 여러 가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 마스크보다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최소 학생 1인당 2매 이상의 면 마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스크를 입고 오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준비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전국 학교에 이 학생 한 명당 마스크 2매씩이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예, 학생 한 명당 면 마스크는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5개, 6개까지도 준비해 놓은 교육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마스크도 역시 2매 이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일 이제 이 발열 체크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보시겠지만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먼저 이제 교내에서 의심 환자가 생기면 바로 저희들 그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검진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생긴다고 한다면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건용 마스크,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갈아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단은 귀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그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확진자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 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 제한을 할 건지, 그리고 소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의 격리는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등교 수업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14일간은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네.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9287님. 차관님도 철저히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등교하길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차관님 뭐 바쁘신데 이렇게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